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호진입니다. 정부에서 실내 마스크 완화 시점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다가오는 설 연휴에 마스크를 벗게 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어제 열린 코로나19 전문가 자문위원회 회의에선 신규 확진자 감소와 안정적인 의료 대응 역량 등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바꿀 수 있는 4대 지표에 대해 열띤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4대 지표 중 3가지가 충족된 것으로 평가하면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단계별 완화에 의견을 모았는데요. 시점은 설 연휴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명절 이동량 증가나 중국의 대유행 상황 등 추이를 지켜보며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입니다. 중대부는 내일 모레인 금요일 실내 마스크 완화 시점을 최종 발표할 예정입니다. 자, 강원도의 오늘과 소통하는 시사 큐레이터 생방송 더 인사이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땡기는 화제를 주민으로 쭉 땡겨보는 주민사이드 시간입니다. 2023년 개묘년새를 맞아 한 달간 강원도 발전을 이끄는 리더들을 모시고 미래와 희망에 대해 논의해보는 특집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자, 2023 다시 태어나는 강원도 새해 인사드립니다 코너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분을 모셨습니다. 레전드 골키퍼이자 강원FC의 새로운 수장이 되신 김병지 대표이사 모시고 강원FC의 미래, 비전, 목표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역방송 최초 출연이신데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복 많이 받으시죠. 고맙습니다. 자, K리그 2023 시즌 개막 앞두고 스토브리그가 매섭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강원FC에서 큰 변화가 생겼는데요. 김병지 대표이사께서 강원FC의 새로운 수장이 되셨습니다. 먼저 소감 말씀부터 여쭙겠습니다. 강원 FC를 만나게 되면서 이제 가지게 되는 두 가지 생각이 있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지난 시즌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었고 그 좋은 결과를 이어서 더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부담감이 사실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부담감이 저에게는 도전이라는 어떤 동기부여가 되는데 그 동기부여를 멋지게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강원 구단 측에서 먼저 대표직을 제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하고는 그렇게 깊은 연고는 없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대표직을 수락하게 되셨는지요? 제가 대한축구회에서 부회장직을 이제 2년 동안 했었는데 네. 지도자와 행정가 두 가지의 길에서 이제 행정을 택했었는데 축구협에서 있으면서 K리그 발전과 또 대한민국 축구 발전을 위해서 많이 이제 노력을 했었는데 강원 FC에 와서 K리그 발전과 한국 축구의 미래를 한번 만들 수 있는 선수들을 육성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네, 수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대표로 취임하신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워낙에 돼가시고 전문가시기 때문에 우리 강원FC에 대한 전력 분석이 이미 다 끝나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이 좀 드는데 강점과 좀 보완해야 될 점 어떤 게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지난 시즌 돌이켜봤을 때 강점이라면 위기에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결과를 만들어냈었고 또 최용수 감독이 이끌어내는 그 리더십과 원팀의 모습들을 끈끈하게 보여줬던 게 강점이고요. 단점이라면 지난 시즌 득점보다는 실점이 조금 많았던 것 같아요. 예. 그 실점을 줄인다면 예. 강점으로 바로 예. 바뀔 수 있는 그런 면모를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병지 같은 수문장이 하나 있으면 그 문제가 바로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올 시즌에 또 좋은 성적을 기대를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사실 그 이영표 전 대표 재계약이 불발되면서 사실 잡음이 좀 있었거든요. 네. 아무래도 김 대표님께서도 대표직을 수락하기까지 고민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대표직 제안 받았을 때 약간은 좀 껄끄럽지 않으셨는지에 대한 부분도 궁금하고요. 이영표 전 대표하고는 어떤 얘기 오가셨는지요? 제가 이제 그 수락을 받기 전에 네. 이영표 대표가 저한테 좀 도움을 요청했던 일들이 있었어요. 그 전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역할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던 차에 이제 도와주기로 이제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이후에 이제 이영표 대표의 이제 재계약이 이제 불발이 되면서 이제 그 수락했던 게 사실은 이제 모든 게 백지화된 상태였었죠. 예. 그러면서 이제 다른 걸 생각하고 있던 차에 이제 도에서 연락이 와서 이제 대표에 대한 수락에 대한 걸 이제 말씀을 주셨을 때 예. 제일 먼저 이제 생각나는 게 이영표 대표와의 뭔가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다. 이 고민을 이영표 대표와 좀 의논을 먼저 했었어요. 예. 그랬을 때 이영표 대표가 흔쾌히 형님이 오셔야만 이영표 대표가 2년 동안 만들어놨던 이 구단의 방향성이나 그다음에 선수의 어떤 그런 역할이나 이런 것들 그대로 이어갈 수 있다. 예. 그리고 형님 오신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놓겠다. 예. 이렇게 해서 제 고민을 좀 들어줬던 게 이영표 대표였어요. 아. 예, 그래서 제가 다른 생각을 하기 전에 이영표 대표의 그 의논했던 결과를 가지고 이제 수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뒷얘기들이 그렇게 또 있었군요. 네. 네. 최용수 감독과도 꽤 오랜 인연이 있지 않습니까? 동료 선수로서 동고동락했던 분과 이제 원팀이 됐는데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 기대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최용수 감독과의 호흡 상당히 기대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기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최용수 네. 감독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그 내공이 예. K리그에서 정명을 받았고 또 ACL 나가서 그 능력들을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범주 내에서 최대한 지원을 한다라면 제가 할 수 있는 범주에서 최대한 지원을 한다라면 최용수 감독의 그 리더십을 통해서 강원 FC가 바라보는 예. 그런 성적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김병지표 강원 FC 기대감이 큰 만큼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부담감이라든가 책임감도 좀 무거운 게 사실인데요.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하지만 이번 질문도 부담감이 좀 느껴지는 질문이긴 한데 아무래도 팀이다 보니까 성적에 대해서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선수 영입뿐만 아니라 팀 구성, 전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큰 그림 그리고 계신지요? 지금 현 상황은 지난 시즌 있던 선수들 그대로 가는 방향으로 지금 잡고 있고요. 예. 근래 외국인 선수 커트가 이제 늘어나면서 일단 미드필더 라인에서 알리바이퍼 선수의 요번에 추가 영입을 했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선수 몇몇을 이제 영입을 했는데, 지난 시즌 취약점이라고 생각됐던 부분들을 이제 보강을 했기 때문에 예. 지난 시즌보다 좀 더 탄탄한 구성을 만들 수 있다. 또 하나 이제 좋은 점은 이번 전지훈련 통해서 만들어가는 팀을 지금 현재 태국에서 전지훈련 하고 있는데 외국인 선수들이 시작부터 전지훈련 이렇게 다 합류해서 하는 경우가 사실 드물어요. 예. 이번 시즌만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외국인 선수와 국내 선수의 케미와 또 조직화되어 있는 강원 FC의 모습들을 보실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말씀만 들어도 굉장히 이번 시즌에 강원 FC가 좀 이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게 되는데 K리그 시작으로 굉장히 바쁜 일정들을 소화하셨어요. 방송 해설위원도 하셨고 너튜브, 축구 예능까지 최근에 섭렵을 하셨는데 이런 다양한 경험을 모아서 강원 FC를 김병지 대표께서 어떻게 이끌어갈지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철학을 갖고 운영할 계획이신지요? 미래를 바라보며 현재에 집중한다. 아, 미래를 바라보면서 현재 집중한다. 어떤 얘기인가요? 그 미래라는 얘기는 이제 그 강원도에서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게 큰 꿈을 또 비전을 제시를 해야 되고요. 그 예. 꿈나무들을 또 올바르게 성장시켜서 미래에는 강원 FC를 대표할 수 있는 또 나아가서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훌륭한 선수로 만드는 게 제가 있는 동안에 할 일이다. 이거는 그전에도 참 열심히 해왔지만 예.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미래를 위해서는 계속 아이들을 위해서 꿈을 키우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취임 기자회견에서부터 성적도 중요하지만 사무국 지원이라든가 유소년 지원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하셨고 취임 직후에 제일 먼저 실시한 게 정책이 유소년 팀의 전용 버스를 통 크게 또 지원을 하셨어요. 네. 유소년 정책에 힘을 싣는 이유 궁금합니다. 가지고 있는 자질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축구를 접하지 못해서 예. 우수한 자원을 발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변 확대가 먼저이고 그 저변 확대를 통해서 우수한 자원이 자연스럽게 축구 선수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주는 게 축구 선배로서 할 수 있는 일이다. 네. 자, 그런 선수들 그럼 어떻게 육성해야 될까? 좋은 환경에서 올바른 모습으로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유소년 팀에 이제 버스를 지원하게 됐는데 네. 제가 왔을 때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이제 지방 경기를 가게 되면 예.
지원 차량이 없어서 불편함이 많았고 예. 그런 어려움 속에서 경기를 하게 되면 부상이라든지 실력 발휘에 대해서 어려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일 먼저 고민하고 네, 제가 도와줘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군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팀버스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따로 모여서 뭐 경기지에서 만나고 이런 경우가 또 있었군요. 지원이 좀 네. 미흡했는데 그럼 유소년 축구를 과거, 현재, 미래로 생각을 해본다면 과거에 김병지 대표께서 유소년 시절에는 시스템이 좀 어땠어요? 많이 미비했죠?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이 열악했죠. 뭐 예. 운동 장비도 그랬고 예. 훈련장 여건도 그랬었고 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뭐 먼 거리를 이동하면서 이제 경기를 했었는데 예. 그런 상황도 되지 못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드컵 10회 연속 진출했다라는 것은 자질이 있는 선수들이 대한민국에 많이 있다. 예. 그래서 그 자질 있는 선수를 많이 찾아내는 게 먼저 중요하다. 이제 선배들은 그렇게 어렵게 운동을 했지만 예. 지금 자라는 꿈나무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운동을 해서 좋은 선수 성장시켜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여러 가지 지원 체계 속에서 부회장직도 수행을 하셨지만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유소년 축구에 좀 필요한 부분들은 어떤 게 있다고 보시는지요? 환경적인 요소가 있을 테고요. 예. 그다음에 기술적인 습득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예. 선배님들의 그 노하우들을 전수를 받아야 되는데 예. 지방 쪽에서는 그런 혜택을 받기가 많이 힘들어요. 예. 그래서 강원도를 대표하는 또 내지는 한국을 대표하는 선수들이 있다라면 연계시켜서 기술 발전이나 축구에 대한 학습을 좀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참 말씀 나누다 보니까 필드에서 느꼈던 것도 그렇고 방송에서도 그렇고 축구 자체를 참 즐기신다, 좋아하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뭐든 즐기는 사람을 이기기 힘들다고 하잖아요. 네. 인생도 그렇고 축구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일 속에서 자기가 일을 즐기려면 어떤 태도로 임하면 좋을까요? 이건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축구를 하는 이유는 좋아서 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좋아하면 즐길 준비가 되어 있고 즐기면 집중도 높아지면서 이제 학습력이 상당히 좋아지는데 그런 문화를 만들어주는 게 저희들이 할 일이 아닌가. 예. 저 아프리카 속담에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거요? 아이를 키울 때 마을 사람들이 함께 키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아, 예. 아이들의 성장은 우리 어른들이 모두가 함께 키우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예. 어떤 분야에서든 어른들의 관심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에게는 큰 꿈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 예. 뭐 축구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그런 문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바람을 또 말씀해 주셨고요. 유소년들도 많이 관심을 받아야 되지만 일단은 강원FC도 많은 관심을 좀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관중분들이 좀 일단 많이 찾아오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전체적인 홍보라든가 좀 관중들을 많이 동원하기 위해서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경험상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야 돼요. 선순환 구조요? 예. 강원FC 구단은 좋은 성적을 만들어내야 되고 네. 그 속에서 또 많은 관중들이 들어오시면서 또 즐길 문화가 또 되어야 되고 그러면서 스폰서십에서 또 관심도를 많이 가지게 되면 또 예산도 많이 잡히게 되고 이런 선순환 구조 속에서 만들어지야만 그 시너지가 배가 된다. 예. 그래서 먼저 저희들 구단에서는 좋은 성적을 위해서 열심히 할 테고 예. 또 시도민 구단으로서 도민 구단의 화합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지역 밀착 마케팅을 통해서 또 오시게 만들고 예.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강원도 내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그렇죠. 또 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도민 구단에 많은 관심과 응원이 있으시다면 예. 강원FC 힘내서 좋은 성적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민구단에 대한 관심 있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올 시즌에 대표이사께서 새로 취임하셨으니까 더 많은 응원을 보내는 해로 삼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분위기를 좀 전환을 해볼까요? OX 퀴즈를 통해서 대표이사님의 생각과 바람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앞에 편말이 있는데 제가 드리는 질문에 OX로 답해 주시면 되겠고요. 질문과 답변이 다 끝난 이후에 부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자치단체장 분들도 그렇고 자리하시는 분들이 아주 솔직하게 임하셔도 되거든요. 네, 솔직한 대표이사님의 생각과 바람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OX 퀴즈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강원FC는 김병지 전과 후로 나뉠 것이다. 아니라고 겸손하게 말씀해 주셨고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끈끈한 팬덤 형성을 위해서는 골 잘 때리는 성적이 제일 중요하다. 이거 세모를 들어주셨습니다. 다른 중요한 요소도 있나 봐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강원FC 제2의 손흥민 탄생 솔직히 한참 걸릴 것이다. 맞다고 생각을 하셨고 정말 솔직하게 답변하고 계시네요. 나는 이영표 전 대표와 전혀 불편하지 않다.
O를 들어주셨고요. 구단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는 아낌없는 투자가 1순위다. 맞다고 생각을 하셨고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올 시즌 목표 파이널 A 가뿐하게 진출할 수 있다. 이 세모를 들어주셨습니다. 예. 6개 질문 중에서 O를 3개 들어주셨고 세모가 2개였고 X가 하나였는데 김병지 전과 후로 나뉘게 될 것이다. 어떤 측면에서 X를 들어주셨는지 저는 O를 들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예. 제가 생각할 때는 강원 FC의 철학은 시작부터 끝까지 그대로 이어질 것이다. 단지 저희들이 할 일은 그 철학을 개성시키면서 발전해 나가는 역할이지 저희들 전후로 뭔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네. 뭐 이영표 대표도 잘했고 저도 잘하고 또 다음 후임자 잘해서 강원 FC의 구단의 그 방향과 철학을 잘 이어갔으면 하는 생각 때문에 아닙니다. 안 그래도 아까 말씀하실 때 이영표 전 대표께서 이제 대표직을 물려주실 때 새로운 것도 새로운 거지만 김병지 대표이사의 새로운 강원 FC도 있지만 형님이 오셔서 계속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이어가는 일관된 강원 FC의 모습을 강조하셨다고 하니까 그런 측면으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고요. 파이널 A 가뿐하게 진출할 수 있다 해서 가뿐하게라는 표현에 좀 부담을 느끼셨습니까? 세모를 들어주셨는데 예. 어려움이 좀 예상이 되나요? 파이널 A 진출에 대해서 가뿐하게 진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구단은 제가 알기로는 12개 구단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예. 그만큼 치열하게 전개가 되고 있고 한 경기 한 경기의 결과에 따라서 올라가고 떨어지고 하는 것들을 제가 많이 봤었거든요. 예. 그만큼 그 상하의 그 평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팀도 진출에 자신할 수 없다. 그래서 매 경기마다 결승전처럼 치러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파이널 A에 진출한다면 강원 FC가 정말 잘했다라고 저는 오히려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매 경기 최선을 다하는 모습 우리 팬들도 기대를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강원 FC 올 시즌 계획과 함께 강원 도민께 대표이사로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원 FC를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강원 FC의 성장은 강원 FC 도민과 함께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많이 응원 주시고 찾아주신다면 강원 FC는 도민 여러분들의 그 보답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 도민 화합에 있어서 축구가 앞장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자, 올해로 강원 FC가 창단 1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강원 도민과 법인 또 단체가 만든 도민 구단인 만큼 새로운 수장 우리 김병지 대표이사와 함께 앞으로도 더욱 사랑받는 구단이 되길 기대하고 또 함께 마음 모아서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원FC 김병지 대표이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센터장을 지금 7개월째 맡고 있는 이기대라고 합니다. 여기가 주로 뭐 하는 곳이죠? 여기는 창업을 하겠다는 분들을 돕는 기관이에요. 또 어떤 때는 마치 여행 가이드처럼 창업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또 필요한 분들을 소개해 주기도 하고 뭐 뭉뚱그려 지원 업무이긴 한데 직접 저희가 창업하는 건 안 하지만 창업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업무를 대충 3등분을 해보면 그러한 기술 위주의 창업, 바이오, 헬스케어 뭐 이런 창업이 있고요. 디지털 전환, 그러니까 온라인이나 뭐 라이브 커머스나 이런 식으로 이제 새로운 기술에 맞춰서 준비시켜 드리는 그런 작업도 저희가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게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해서 이 지역의 문화 창업자들, 로컬 크리에이터를 하시고 싶은 젊은 분들이 이 지역에 많이 오고 계시고 그분들의 거의 터전이 되고 요람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도 있습니다. 대학원을 가서 좀 공부를 더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갔죠. 대학원을 마치고 나니까 역시 저는 공대가 안 맞더라고요. 엔지니어의 길은 가지 말자. 그리고 나서 잠깐만요. 대학원까지 뉴욕 가가지고 그렇지. 공부를 길게 하셨는데 아니 뭐 그거를 내 길이 아니다. 40에 깨닫는 것보다 낫지 않아요? 그렇죠. 네, 30에 깨닫는 게. 부모님 뭐라 안 하시던가요? 실망하셨죠. 반도체 입사했는데 그때도 조건이 나는 기흥이나 무슨 연구소는 안 간다. 나 영업을 보내다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도 창업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영업은 배워야 된다. 이 사회생활을 하려면. 그래서 해외 영업 쪽에 시작을 했습니다. 답답함이 천장을 칠 무렵에 창업을 하겠다고 먼저 마음을 먹었고, 뭐로 창업할지를 정했고, 이제 그게 헤드헌팅이었어요. 구인 회사에서 오더를 줘야지 먹고 사는 줄 아는데 그건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좋은 사람이 거기에 취업이 돼야지 그때 돈이 나오는 거거든요. 제일 중요한 요소는 구직자의 신뢰를 얻는 거예요. 나는 너의 편에서 너의 커리어를 관리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냥 네 이력서 주워 갖고 이렇게 파는 노예상인이 아니다. 그게 이제 나름 성공의 포인트였던 거예요. 이제 연습 한번 했으니까, 창업 한번 해봤으니까, 그 LA 공항 앞에서 그 호텔을 하나를 그 투자자들하고 같이 인수를 하게 됐어요. 그 3년 반 경영하면서 리노베이션 완전히 싹 하고, 페인트 칠하고, 카펫 깔고, 대리석 새로 개비하면서 그렇게 하고 완전 수리해서 이제 팔았죠. 그러다 다시 한국으로 오신 거죠? 맞습니다. 2011년 2월 20일쯤 돌아왔어요. 강원도에서의 삶의 질이 제가 살던 그 서울에 비해서 비교가 안 되게 좋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너무 좋은 환경인데, 여기 왜 이렇게 아직도 무주공산이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강원도는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그런 이제 매력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때 처음 말씀을 들었을 때 다른 센터는 몰라도 강원센터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아직은 강원도가 우리 강원센터나 강원도가 그 수도권과의 차이가 좀 있어요. 분명히. 네. 그래서 그거를 빨리 따라잡게 되면 좋겠어요. 소상공인에게 한마디 좀. 손님들이 옛날 같지 않다. 상권이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어찌 보면 그 상권이 옮겨간 거를 지금 내가 안 따라가고 앉아서 하는 얘기 푸념일 거예요. 고객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고객은 앞으로 또 바뀔 거고. 그러니까 사는 건 점점 팍팍하다라는 거를 실감하는 거에서 멈추면 이제 나를 찾는 고객은 이제 없어질 거라고요. 지금 가만히 예전 방식으로다가 반복해서는 미래가 없는 거예요. 저희랑 같이, 강원센터랑 같이 답을 찾아보시죠. 이기대에게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란? 그 다음 커리어는 뭘까를 생각하면 열의 아홉은 창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다시 이제 창업자가 된다고 생각을 하면 제가 이제 관리자로서 누군가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인 거죠. 이 지역에서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저한테는 그런 소중한 기회? 새로운 서비스와 상품을 기획해서 제대로 방향을 잡아서 끌고 나갈 수만 있다면 강원도는 굉장히 좋은 효자 아들처럼 될 거예요. 강원도민들한테. 그리고 저는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 터전이 아닐까? 네. 네, 1월 18일 수요일 생방송 더 인사이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